요르시카의 노래 수라의 뮤직비디오는 바람을 타고 온 종이 한 장이 벼랑간 얼굴을 덮어버리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에 있는데요.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인물의 시점샷에서 이어집니다. 이 인물은 열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는 다시 앞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때 종이 한 장이 완전히 얼굴을 덮어버리게 되죠.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묘한 지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장면의 시선과 첫 장면의 움직임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두 장면은 사실 완전히 동일한 장면을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뮤직비디오는 처음과 함께 끝을 보여주고 있고 마무리와 함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셈이죠. 이 인물의 체험은 반복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인물은 어느 초현실적인 열차에 탑승합니다. 때로는 사슴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자신을 보기도 하며 순간순간 나타나는 수라의 환상과 더불어 열차 곳곳과 창 바깥의 풍경에서 수라라는 글자가 반복적으로 아른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기묘한 풍경의 열차에서 사색에 잠기게 되는데요. 이 기묘한 풍경은 다름 아닌 화자의 심상, 즉 마음속 풍경입니다.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나부나에 따르면 이 곡은 일본의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의 시 봄과 아수라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곡인데요. 봄과 아수라에는 수식된 심상 스케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의 풍경을 시와 언어로 스케치했으나 마음의 풍경을 정확하게 전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근사적인 수식 표현으로 이를 대체했다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시로서 자신의 심상을 묘사한 셈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뮤직비디오의 이 초현실적이고 기묘한 열차 속 공간 역시 인물의 심상을 곡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래의 모티브가 된 미야자와 겐지의 시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미야자와 겐지의 분노를 아수라에 빗대어 비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구도자로서 마음속에 강철과 같은 굳은 신앙을 품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사악한 정념이 만연하여서 신앙에 대해 올곧은 마음으로 마주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분노를 느끼는 마음속 장면을 시로서 남긴 것이죠. 그리하여 미야자와 겐지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자신을 4월 밝은 봄빛 풍경 속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하고 고뇌하며 오고 가는 하나의 아수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나는 하나의 아수라로다는 시에 대한 직접적인 오마주인데요. 시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아수라에서 등장하는 분노라는 모티브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나부나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곡은 분노, 정확히는 차가운 분노에 대한 곡입니다. 고요한 분노,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차가운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감각과 닮아있는 차갑게 식은 분노. 미야자와 겐지의 시에서 분노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점을, 정확히는 구도에 실패한 자신에게 향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맥락에 대한 힌트, 더불어서 다음 앨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곡들인 아포리아, 뱀, 화성인과 같은 곡에서 밝혀졌듯이 다음 앨범은 지식 또는 예술을 탐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식과 예술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좇는 일종의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얼굴에 종이가 불쾌하게 달라붙는 수라의 심상은 지식, 예술의 길에서 한계에 부딪힌 자신을 한심하게 보는 자신을 향한 분노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사는 일견 독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라는 대상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대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 너라는 존재가 일깨워주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자각합니다. 가사 속 화자는 단 한 번도 주체적으로 진실을 깨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술, 지식을 향한 구도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성취를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구도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능동적인 탐구 정신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저 자신의 고독과 결핍을 뒤늦게 깨닫기만 하는 과정의 반복. 이것이 바로 화자가 느끼는 한심함과 차가운 분노의 또 다른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복적으로 들러붙는 불쾌한 종이가 상징하는 것 역시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장면 그대로 수동적인 화자에게 들러붙는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장치로도 볼 수 있지만 미야자와 겐지의 원작 시와 함께 생각하면 한층 더 깊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작 시의 부제는 수식된 심상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스케치는 보통 종이에 하게 되죠. 그리고 을의 창작이란 자신의 심상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가에게 있어 창작이란 자신의 마음을 리듬과 화성, 선율로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고요. 화가나 시인에게 있어 창작이란 자신의 마음을 종이 위에 옮겨 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살펴본다면 이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창작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소중한 결과물인 창작 그 자체가 되는 셈인데요.
수라에서 이 종이는 그다지 이로운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하고 반복적으로 얼굴에 들러붙으며 시야를 가리고 정체성을 덮어버리는 억압적이고 외부적인 도구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창작의 과정에 더 이상 구원이 아닌 고통이 되었음을 은유하는 일종의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노래가 반복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의 한계에 부딪힌 자신에 대한 혐오라는 테마를 강조하고 반복하는 장치로서 자기 혐오의 매개체처럼 이 종이가 사용된 것인데요. 혼란스러운 심상 속에서 폭풍 같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자신의 창작물은 오히려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수라는 팔이 6개, 얼굴이 3개인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얼굴이 3개 있다는 것을 보컬 레이어링을 통해 음악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사비에서 화음을 쌓는 방식을 유심히 들어보면 보컬인 스이의 목소리가 총 3개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선율을 부르고 있는 목소리로 음향적으로는 정가운데에서 부르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패닝되어서 주선율에 맞춰 코러스를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컬 레이어링은 마치 3개의 얼굴을 가진 수라가 노래를 하듯이 3개의 목소리는 하나의 멜로디를 3갈래로 조각내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열차 안에서 시점 쇼트의 주인공은 점점 수라와 동화되어 갑니다. 가오나시를 연상케 하는 장면에서 옆자리에 앉은 오니 가면을 쓴 수라는 고개를 돌릴 때마다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보면 마치 악마나 귀신처럼 손톱이 길게 늘어져 있고 손바닥에는 수라라는 글자가 낙인처럼 나타나게 되죠. 더불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아수라처럼 4개의 팔이 더 돋아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분노를 점점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연출이 한 차례 지나가는데요. 그러다가 마침내 열차에서 내리게 되면 수라의 잔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손바닥에 있던 글씨도 옆 얼굴에 나타났던 수라의 얼굴도 어느샌가 사라져 있는데요.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이것들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이 장면에서 어쩌면 분노 또는 수라를 열차 그 자체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열차는 단순히 초현실적인 공간을 넘어서 수라 그 자체의 본질적인 생태를 상징하는 장치로서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원작 시에서 불교의 구도자인 화자는 자신을 4월의 대기층 쏟아지는 햇빛 속을 침 뱉고 이 갈며 이리저리 오가는 하나의 아수라라며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라는 빛나는 4월의 밑바닥을 이 갈고 성내며 이리저리 오가게 되죠. 구도의 길이 하나의 여행이라면 도착지는 깨달음이 될 것이고 출발지는 자신이 처한 번뇌로 가득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중간한 곳에서 하나의 수라로 남은 자신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오가는 존재로 남을 뿐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열차란 특별한 목적지 없이 심상을 떠돌며 오고 가는 존재, 이동과 정체를 반복하게 될 뿐인 수라의 존재를 시각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수라의 심상에서 해방된 것처럼 인물은 열차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끈질기게 날아온 종이 한 장이 얼굴에 들러붙고 다시 화자는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처음과 끝이 연결된 순환 열차처럼 이 모든 과정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불교의 윤회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중생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삶에서의 업에 따라 6세계, 6도를 해탈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돌게 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뮤직비디오의 순환적인 구도는 어쩌면 이것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노래의 반주는 펑크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리듬, 뮤트 스트로크와 슬랩을 반복하는 기타와 베이스, 짧은 브라스의 장식까지 모두 펑크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곡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형적인 펑크의 장르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곡의 화음 진행인데요. 리듬에 집중하는 펑크의 장르적 특성상 벌스 하나가 통째로 하나의 코드로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르시카의 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펑크보다는 전형적인 J-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주선율에 있습니다. 펑크는 상대적으로 멜로디의 비율이나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그루비한 펑크의 장르적인 특성상 멜로디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수라는 멜로디가 있는 수준을 넘어서 기승전결을 갖춘 전형적인 팝의 형식을 하고 있죠. 일견 어울리지 않는 두 장르가 재밌게 융화되는 것을 듣는 것도 하나의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거운 주제를 가벼운 리듬으로 풀어내면서도 반복적인 패턴과 음악적인 연출로 분위기와 톤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애니메이션을 나부나 본인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45일간 약 2,500장 이상의 그림을 그려가며 완성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데요. 화성인을 시작으로 그림과 함께 뮤직비디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나부나에게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라는 어떤 곡이었나요?